자, 챕터 1 거기 생명 연구의 주제 있죠? 자, 이제 거기가 우리가 앞으로 기본반에서 배워야 될 그 생물학의 배울 범위 있죠? 그 범위를 좀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1번 생물체의 특징부터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는요, 생물체의 특징과 관여가 돼서는 이것은 본고사에서 문제가 나올 때 생물체의 특징이 뭐냐고 절대 안 물어봐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을 외울 때 이것이 커다란 골격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자, 생물체 특징과 관여가 됐어요. 첫 번째, 자, 규칙적인 정렬 구조를 갖고 있는데, 자, 규칙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고 먼저 하나 알아두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 규칙적인 구조는 주로 뭐냐면 우리가 생물체를 겉에서 봤을 때 외부 형태가 상당히 규칙적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어떤 그 구조물이 앞에 딱 있을 때 걔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직감적으로 딱 느껴요? 혹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학생을 딱 봤는데 아 얘가 죽었나 살았나 하나도 안 움직이는데 내가 딱 보고 아 얘는 생물이라고 내가 딱 느끼는 게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구조가 바로 뭐냐면 대칭적인 구조예요. 딱 보고서 대칭성이 있으면 아 쟤는 살아있을 가능성이 커요. 네, 그러한 구조들. 그런 것들이 다 살아있는 것들 얘기예요. 어떤 건지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해바라기 꽃 봤어요? 해바라기? 해바라기도 보면 자세히 보면 굉장히 규칙적인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생물체의 특징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 규칙적인 구조가 있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생물체들은 진화적 적응이라고 하는 것을 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요거죠. 진화. 여러분들 진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어떤 생물체가 진화한다 그런다는 얘기는 그 생물체가 환경에 변했을 때 환경에 가장 적합한 형질을 갖고 있는 애들이 살아남아서 끝까지 살아남는 거죠. 그게 진화적 적응이죠. 그래서 진화적 적응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알아둬요. 일단 환경이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환경에 가장 적합한 형질. 되죠? 예, 환경에 가장 적합한 요 형질을 갖고 있는 개체의 빈도수가 증가하는 것을 진화적 적응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 요 개체수 빈도수가 증가한 요것은 어떤 생물체의 한 세대가 아니라 수세대에 걸쳐서 증가하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알죠? 그래서 요거 자, 수세대에 걸쳐서 이렇게 증가된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두면 돼요. 요건 제가 나중에 자연 선택 과정 설명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자, 환경에 대한 반응. 여러분들 생물 공부할 때 반응이란 얘기가 나오면 앞에 반드시 뭐가 있냐면 자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환경에 대한 반응이라 그러면 결국에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로 다루는 대상이 다세포 생물인 인체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이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툭 건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반응을 하죠. 그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응할 때 그 반응이 가능하게 해주는 기관계가 뭐일까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이 딱 때렸어요. 그럼 자, 여러분들이 거기에 반응할 때 누가 명령을 내려서 딱 거기에 반응하죠? 자기가 의지하고 상관없이 반사적으로 딱 반응하죠? 바로 신경계가 관여가 되는 거예요. 개념적인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사람의 경우에는 환경에 대한 반응이 일어난다고 얘기할 때 여기에 관여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신경계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환경에 대한 반응 역시 생명체의 특징이 될 수 있고 자, 네 번째 뭐가 있냐면 자, 조절. 여기엔요 조절 과정은 무엇하고 관련돼 있냐면 항상성 유지하고 관련돼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항상성이라는 말의 개념은 알고 있죠. 변화가 심한 거예요? 변화가 없이 거의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유지시켜 주는 거죠. 근데 이때 유지시켜 줄 때 요 우리 사람과 같은 다세포 생물의 경우에는 항상성 유지라고 하는 요 개념이 바로 요거하고 연관돼 있어요. 내부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준다. 요것이 항상성 유지예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내부 환경이 뭘까요? 이거? 우리 몸에서 내부 환경이 어디죠? 자, 이제 보세요. 우리 입 있죠?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음식물이 입을 통해서 식도를 거쳐서 위, 소장, 대장,
그리고 흡수가 안 된 나머지들은 항문을 통해서 배설되죠. 그때 입부터 항문까지 연결되는 그 통로 있죠? 그 통로 안쪽은 우리 몸 안쪽이에요, 바깥쪽이에요? 그건 우리 몸 바깥쪽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발생 과정 중에서 이제 우리 나중에 발생 과정에서 배우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발생 과정 설명할 때 이렇게 다세포 생물을 딱 그려요. 딱 그려놓고서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가 뭐가 되냐면 입. 여기가 뭐예요? 항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여요? 네. 그래서 우리 몸의 내부라 그러면 어디가 내부냐면 여기가 우리 몸의 내부예요. 어떤 건지 알겠죠? 그리고 바깥쪽하고 입하고 항문 쪽은 뭐예요? 구멍이 뻥 뚫려 있잖아요. 여기까지 돼요? 이렇게 됐을 때 내부 환경 유지라는 요 내부 환경은 요 안쪽 환경이 내부 환경이에요. 어떤 건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때 요 내부 환경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어디냐면 혈액. 혈액. 자, 두 번째가 어디냐면 조직액. 여기가 내부 환경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은 다 누구하고 직접 딱 접해 있어요? 요 내부 환경하고 직접 접해 있어요. 어떤 건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혈액이라 그러면 혈액 속에 어떤 세포들이 있죠? 혈액 속에? 우리 혈관 안에 혈액이 막 흘러가고 있죠. 그 안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세포가 누구죠? 적혈구, 그 다음에 백혈구, 그 다음에 혈소판 이런 애들이 흘러다니죠. 그러면 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직접 접해 있는 환경이 누구예요? 혈액. 어떤 건지 알겠죠? 그 밖에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직접 접하고 있는 액체 환경이 바로 뭐냐면 조직액이에요. 어떤 건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때 요 혈액과 조직액의 어떤 특정한 상태, 예를 들어서 pH나 혹은 삼투압이나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바로 뭐죠? 항상성 유지의 한 예가 될 수 있어요. 어떤 건지 알겠죠? 또 하나 항상성 유지에 대한 예로서 우리가 무엇을 많이 얘기하냐면 체온 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체온이 대략 37도 정도가 유지가 되죠. 이것을 역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뭐에 해당돼요? 항상성 유지. 조절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러한 요 조절작용도 자, 생명체의 한 가지 특징이 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또 하나 생명체들은 무엇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흡수할 수 있어야 되냐면 바로 에너지죠. 그래서 에너지 교환과 관련이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는 에너지 교환과 관여가 됐으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개념을 하나 좀 알아두냐면 자, 독립영양체라고 하는 생물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종속영양체라고 하는 생물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돼요? 자, 여러분들 혹시 이거 들어봤어요? 독립영양체하고 종속영양체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죠? 독립영양체는 말 그대로 자기에게 필요한 유기물을 직접 합성할 수 있는 애들이죠. 그러면 사람이에요? 식물이에요? 식물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엔 요 독립영양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식물인데 바로 식물에서 어떤 대사 과정이 일어나죠? 광합성. 그러면 이러한 광합성을 수행할 수 있는 애들은 다 뭐가 되죠? 독립영양체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엔 요 종속영양체 얘네들은 자기가 직접 광합성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광합성을 수행할 수 없는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를 환경으로부터 받아들이죠? 바로 먹는 거죠. 음식물을 통해서. 이해돼요? 그래서 여긴 요 종속영양체의 경우에는 자, 음식물을 받아들여서 여기서부터 무엇을 얻어요? 에너지를 얻죠. 가능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야 생명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때 여기서 이 과정과 관여가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나 좀 알아두냐면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혹은 몸에 필요한 물질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물질 대사라 그래요. 그런데 요 물질 대사에서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알아둬야 될 게 바로 동화 과정과 이화 과정이에요. 자, 여러분들 동화라는 말하고 이화라는 말은 들어봤죠? 자, 요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물질을 합성하는 과정이죠? 네, 동화 과정이 물질을 합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동화 과정은 물질을 합성하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화 과정은 물질을 뭐 하는 과정이냐면 자, 분해하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물질을 합성하는 과정이니까 이 동화 과정이 진행이 되면 에너지가 소비가 될까요? 에너지가 생성이 될까요? 뭔가를 합성한다는 얘기는 뭐가 필요한 과정이죠?
에너지가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엔요 합성한다는 요 과정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과정이에요.